사실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양심상 재판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정말 거부해? 뭐 이 정도 줄 건데 거부할 거야? 너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너 원하는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저희가 양심에 정말 그걸 할 정도로 그런 제의들이 오고 가요. 저희도 사실 변호사를 하면서 많이 저희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어떠세요? 저렇게까지 싫다는 사람인데 받아들이고 뭐 안전한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많이 설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책주의가 이런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은 법원이 거기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원에서 그렇게 해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유책이 있기 때문에 협의위원회에서 파탄주의가 많이 열려 있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차라리 그 협상의 과정,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을 그냥 안전장치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예컨대 지금 위자료가 너무 작게 나오니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때는 이혼을 해주되 대신에 위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늘려준다든가 내지는 재산분할을 지금 현재 유책 배우자가 청구하던 누가 청구하든 그냥 동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때 유책성이 인정이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재산분할의 예를 들면 퍼센테이지를 5대5를 하지 말고 거기다 가산치를 주는 거죠. 유책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좀 더. 그런 식으로 장치를 아예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네, 그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왜 안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60년 넘도록 계속 안 만들면서 시기상조다 이런 말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야죠, 지금이라도. 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빨리 만들자고. 근데 문제는 지금 재산분할을 예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혼인 중에 우리 사회가 부부가 혼인 중에 평등하게 양성평등한 부부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이혼을 한다 하면은 그럴 때 뭐 파탄에 이르렀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사회가 이혼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해도 별로 정서상으로 문제가 없고 우리 아이도 이혼 가정의 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사회적으로나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도 이혼 전과 이혼 후의 생활이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파탄에 이르렀다면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법이 가지고 있는 특히 가족과 관련된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가치관들이 바뀌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고 이런 문제가 또 향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 인구 구조라든가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는 여기에 법이 발맞출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을 국가의 어떤 하나의 단위로만 보는 방식들은 진짜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무조건 중요하다가 아니라 개인에 맞춰서 그런 가족 구조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1인 가족들을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그건 결국 가족이나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만큼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하나 유책주의라는 오래된 유산을 더 얹어주게 된다면 상당히 저는 그런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매개를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는 유책주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런 집안끼리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사실 이 엥겔스가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혼이라는 것은 부자들에게나 문제되는 거지 프롤레타리아들은 자유롭게 연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19세기 때 왜 그런 관습을 우리는 아직까지 되풀이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